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래입니다. 자, 세목별 비교 10번째 시간, 오늘은요, 취득세 과세표준하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보죠. 특히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 작년부터 개정돼서 들어온 건데 작년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35회 시험에서는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죠. 자,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먼저 취득세는요, 취득하는 유형에 따라서 과세표준 금액을 아예 세분화시켰다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유상하면 뭡니까? 매매죠. 일반 매매 거래로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면 무엇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사실상 취득가격.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은 당사자한테 실제로 뭐한 거? 지급한 금액에다가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 있죠? 그 비용까지 뭐하라? 더하라. 그걸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격. 여기서 우리 취득가격에서 기억할 거 있죠?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나 할부이자 연체료,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는 개인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이 취득했을 때만 취득가격에 들어간다. 그죠? 다시 한번, 공사기간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건물을 짓는데 대출받은 돈으로 건물 져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6개월 소요됐다? 그럼 6개월 동안에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공사원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개인은 안 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법인만 포함하라. 그죠? 그리고 할부이자 연체료도 법인은 장부에 기재됐으니까 인정해 주는데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시험에 관련해서. 또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도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법인 회계장부에 지출란에 기재됐으면 인정해 줘요. 그래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데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거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친인척 간의 특수관계인과 부당한 행위를 했다. 부당거래. 그럴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뭘로 간다?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 시가 뭐라고요? 인정액. 그러면 여러분, 시가 인정액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떨 때 부당행위로 보느냐? 부당행위는 친인척 간에 거래를 했는데 주고받은 가격의 차액이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 5%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그건 부당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뭘로?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데 시가 인정액이 뭐예요? 취득하기 전 6개월부터 취득한 날 기준, 그리고 후 3개월 안에, 전 6개월, 후 3개월 안에 인근의 유사한 재산 다른 사람들 거래한 거 있죠. 매매 가격이나 공매, 경매, 감정, 수용 이런 가격이 있으면 그런 가격으로 하겠다. 그게 시가 인정액이다. 시중 가격이다. 이 얘기. 자, 그럼 이번에는 무상. 무상은 증여도 있고요. 상속도 있어요. 그 중에서 증여는 뭘로 가느냐? 시가 인정액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세분화시켰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증여받았는데 시가 표준액 1억 이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그때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하나를 뭐하라? 납세자가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 여러분, 이 가격과 이 가격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이 더 낮아요. 그죠? 이것이 시가 인정액이 시가 표준액보다는 높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1억 이하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 그럼 시가 인정액이 높고 이건 낮아요. 그럼 뭘로 가야 돼? 사람마다 틀려요. 이 부동산을 내가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내가 팔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양도소득세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취득세 부담이 적을 때 높은 걸로 해서 취득세를 좀 많이 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아니면 나는 죽을 때까지 팔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적은 걸로 해서 취득세 적게 내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다 이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그런데 상속은요,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죠. 그래서 가격이 낮아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 여기 보세요. 잠깐 시가 표준액 가면 토지는 뭐죠?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런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상속받았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원시취득, 건물을 새로 지었다,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을 했다, 간주취득이죠. 이때는 원칙이 사실상 취득가격, 실제로 들어간 금액에다가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거 더 알아. 그게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예외로 뭘로 하는 경우 있어요?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시가 표준액? 사실상 개인이 취득하다 보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어. 개인은 증빙 자료가 없으니까 장부가 있어도 인정 안 하잖아요. 법인은 인정이 돼. 근데 개인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개인은 뭘로 간다? 확인 안 되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행위에 따라 대표적으로 요건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뭐냐? 원칙이 등록 당시 무슨 가액? 신고가액. 얼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액으로 가는데, 다만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두 가지. 신고가 없습니다. 아니면 신고한 금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인정 안 하고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이다. 이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올해 개정된 거 있어요. 등록면허세 특별한 규정.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거 있어요. 네 가지. 그중에 광어권, 어권, 면세점, 외국에서 뭐 하는 거? 연부로 수입하는 차량, 요 세 가지. 연부취득, 면세점,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등록할 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고 그랬죠. 요거는 뭘로 간다?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계산하겠다. 과세 표준을. 그런데 우리 중에 특별한 거 있어요. 여기 부과제적 기간이 뭐한 거? 지난 거. 부과제적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는 취득세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난 건 다시 취득세 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런 거에 대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는데 뭘로 하느냐? 등록 당시 과세 표준은 뭘로 하느냐?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오래전에 취득한 거 그 가격하고 지금 등록 당시 가격 비교를 해서 둘 중에 금액이 뭐한 거? 높은 금액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둘 중에 금액이 큰 거. 이해가세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등록, 외국에서 연부로 취입하는 차량 또는 면세점, 요 세 가지는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부과하는데,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가격하고 등록 당시 가격을 비교를 해서 둘 중에 금액이 큰 걸로 하겠다 이겁니다. 또 하나 등록면허세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 이거죠. 이렇게 등록 당시 가격으로 가야 되는데 등록 당시 가격이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서 등록 당시에 가격에 뭐가 있다면, 변동이 있다면, 증감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변동된 가액으로 한다. 감가상각을 했다는 얘기는 자산 가치가 감소된 거고, 재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상승한 거야. 그래서 취득 당시 가격이 등록 당시 가격이 취득할 때보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증감 변동에 의해서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가격으로 가는 거고, 변동이 없다면 그냥 등록 당시 가격 그대로 간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격의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액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요거 행위에 따라서 매매는 사실상 취득가격, 상속은 뭐예요? 시가 표준에, 증여는 시가 인정에. 근데 개인도 거래할 때 친인척 간에 부당한 거래를 했다. 그럴 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또 증여죠. 증여로 취득할 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데,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그때는 뭘로?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을 하라. 그리고 원시 취득도 원래는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개인이 취득하다 보니까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특히 등록면허서에서 개정된 거,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등록하는 거,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 등록하는 거,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같은 거 등록할 때는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다만 부과 제척 기간,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난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가격과 등록 당시 가격을 비교를 해서 금액이 뭐한 거 높은 걸로 한다. 그거하고 늘 많이 불어넘는 거, 등록 당시 가격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가격의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쩍 하시고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